자, 우리 앞에서 네. 공매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그걸 듣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또 있겠지만, 네. 추천하시는 공매 공부 방법. 이제 경매랑 공매 공부 방법이 뭐 다르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책을 읽다가 이제 강의를 듣고 했는데, 일단 공매는 경매를 아는 상태에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경매 공부를 이제 하고 공매를 하셔야 되고, 이미 경매 공부를 하셨다 그러면은 그 경매 공부한 거에다가 얹으셔야 되는데, 이 공매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매도자의 의사로 매도하는 거, 그리고 매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도하는 거. 그러니까 매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도하는 게 압류공매예요. 좀 뭔가 느낌이 안 좋은데? 그게 네. 이제 강제로 경매하는 그렇죠.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네. 압류공매는 세금을 안 내서 그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매도가 되는 거라 경매랑 시스템이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매도자의 의사로 매도하는 공매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에 그래요? 그게 국가자산이나 국유자산, 아까 그 지난번에 보셨던 영상에 나오는 것처럼 1가구 2주택, 뭐 일시적 2주택, 기간을 못 맞춘 물건 이런 것들은 네. 매도자의 의사로 매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공공기관 있잖아요. 학교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을 할 때는 공매 절차로 매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매가 두 개가 다르다는 거를 구분을 하고, 압류공매는 경매랑 비슷하다. 나머지 공매는 일반 매수이기 때문에 일반 매수랑 똑같습니다. 그 입찰은 하는데 계약서를 쓰고 그 조건이 다 달라요. 그 매도자의 조건이 어떤 거는 낙찰을 받고 뭐 5년 안에 신축을 해야 된다. 막 토지 같은 경우에는 거기 뭐 살아야 된다. 이런 조건도 네. 있고, 경공매 같은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나 이런 걸 안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신탁공매나 이런 기타 공매는 토지거래 허가도 다 받아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공매 중에 일부는 토지인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네, 그 매도자의 의사로 매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네, 이제 경공매는 무조건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저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재건축 막 이런 거에 그 양도양수 제한이 있잖아요. 네. 뭐 투기과열지구. 네. 그것도 경공매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국가나 금융기관에 의해서 경공매 됐을 경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나 이런 대부업체, 그 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런 것들은 또 안 돼요. 옛날에 공부할 때 그 조문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좀 두 개 비교를 해볼 건데, 경매도 마찬가지인데, 네. 공매가 특히 약간 명도가 어렵다고 해요. 네, 맞아요. 이게 뭐 앞에 영상에서 살짝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하고, 네. 그래도 이제 작가님의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해결할 수 있는 좀 팁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이게 경매는 인도명령제도가 있어요. 법원이 너는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런 명령을 내려서 그걸 이제 기반으로 집행을 해요. 강제 집행을. 네. 법원의 명령을 안 들었기 때문에. 네. 근데 공매는 이제 그 집행제도가 없어요. 강제 집행이. 그러니까 무조건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책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명도가 안 될 경우 강제 집행제도가 없기 때문에 명도 소송까지 해야 된다. 근데 저희 그 법무법인 사무장님 공매 강의하시는 분한테 네. 그래서 소송까지 간 적이 있냐? 소송까지 간 적이 한 번도 없대. 그렇게 수많게 경험을 해보셨는데, 네. 그러면 그 좀 어떻게 끝내요? 소송 가기 전에? 일단 이사비를 줘서 다 내보내는 거예요. 아, 이제 적당하게 협의. 네, 그쵸. 거의 이제 협의를 해서 하고, 이제 경매는 갑으로 명도하잖아. 나가주세요. 안 나가시면 강제로 끌어냅니다. 이렇게 명도하는데 을은 제발 나가주세요. 네. 네, 그렇게 좀 부탁하면 그래도 어지간하면 좀 되기도 하죠. 네, 이제 거의 안 네.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막 신경을 걸렸다거나 이럴 때는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저희 네. 사무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자기 택시비까지 달라고. 계심 점유자가? 네, 만나러 네. 갔는데 네. 자기 택시비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못 주겠다. 버스비는 주겠다. 보통 이제 경공매당에서 나가시는 분들을 되게 이제 측은하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만나보면은 네. 이제 좀 진짜 마음에 안 됐고 막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너무 뻔뻔스러운 경우도 많아요.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약간 이거는 좀 협상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비를 좀 줄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되게 쉽고 그냥 내보내려고 그러면은 좀 많이 어렵고 네. 저는 이제 가서 보면은 거의 이 사람들도 막 버티고 싶어 하시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가보면은 이미 이사 가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네. 명도 소송까지 한 경우에는 저희 그 법무법인에서도 거의 없었다. 네. 어쨌든 너무 이렇게 사전에 체크는 하셔야 되겠지만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다. 너무 최악의 네. 경우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까지도 각오하는 건 좋은데 그렇죠. 최악만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다. 네. 하다 보면 다 방법이 나온다. 네, 네. 안 되면 작가님한테 이제 앵겨서 부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차이도 알아봤는데 네. 최근에 혹시 낙찰받는 사례가 있으시면 하나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서울 아파트에 되게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경매와 공매가 같은 단지가 나왔던 거를 제가 좀 뽑아봤어요. 아, 이거 재밌다. 네. 같은 단지인데 경매랑 공매가 네. 낙찰가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경매냐 공매냐 그 낙찰가가 어떻게 다를까? 지금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구무 아파트 지금 8호제곱미터가 경매로 나왔는데요. 네. 이거는 이 사건 번호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공매예요. 이게 세 덩어리로 있는 거. 네, 저희가 화면이 작으니까 제가 조금만 키워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해볼게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네, 요거. 네. 경매는 뭐뭐 타경 뭐뭐뭐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덩어리가 세 개로 있어요. 이거는 이제 공매 사건이에요. 네. 이거는 공매 사건으로 지금 낙찰이 이제 작게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작게. 여기 밑에 그 낙찰가가 여기 네. 있어요. 11억 1,4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이게 시세가 얼마짜리죠? 한 13억? 네, 이게 그 5천 정도. 공매로 됐을 당시에, 네. 공매로 낙찰됐을 당시에 지금 6월 달에 입찰하셨으니까 실거래가 5월까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낙찰되기 1개월 전 실거래랑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지금 이제 기준이 그래요. 지금 시세랑은 다를 거니까 그때 당시 시세랑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층이냐 뭐 로얄동이냐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런 거를 다 빼고 그냥 호갱노노의 대표 시세로 보시면은 그때 당시 시세가 13억 정도 했었어요. 네. 13억 정도 했는데 지금 11억 1,400만 원에 낙찰됐으니까 공매로 했을 때 네, 2억 네. 정도 차이가 나네요. 네, 이게 계산해 보면은요 거의 그 15%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거의 네. 15% 정도. 아까 말씀하신 계속 강조하신 15%. 네, 왜냐면은 13억이면 1억 3천, 네. 그다음에 13억 나누기 반 하면은 거의 이제 2억 정도 되잖아요. 네네. 거의 2억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15% 정도 싸게 낙찰이니까 볼륨이 크면 클수록 뭐 더 낙찰 싸게 되는 비율도 크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는 아마 그 같은 단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가락금호는. 네. 자, 그 그랑빌이 있습니다. 노원구 그랑빌 뭐 미미삼 옆에 있는 단지 다 아실 거예요. 투자자라고 한다면. 네. 28층이 경매로 이건 공매 사건입니다. 공매. 공매로 5월에 지금 실거래가 8억 3천일 때 공매로 7억 4천 정도에 낙찰됐어요. 네. 입찰자도 2명입니다. 확실히 그 입찰자 수가 굉장히 적죠. 2명 중에 1명 된 거예요, 지금. 네네, 그냥, 여러분. 예, 저 사람이 안 오면 내가 낙찰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그냥 자, 그럼 이제 50% 낙찰 확률이.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경매는요? 경매는 그 그랑빌이 2층이 나왔습니다. 아, 2층. 네, 이거는 이제 타경으로 나오잖아요. 네. 2층이니까 아무래도 그 아까 20 몇 층보다는 조금, 이거는 7억 1,500. 그때 당시 네. 시세가 8억 5천일 때 네. 한 7억 1,500 정도에 낙찰이 됐으니까 많이 싸게 낙찰됐어요. 그러네요. 네, 네. 이게 이제 경매와 공매와 약간 장점. 네, 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공매는 조금 그 로얄층이 낙찰이 된 거고 요거는 너무 저층이라 좀 저층이니까. 조금 비교를 직접 하기는 좀 네. 어렵긴 합니다. 일단 이게 이 정도 싸게 낙찰이 되면은요, 네. 이거 이제 요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8억 3천일 때 7억 4,500, 그럼 거의 한 8천에서 거의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네. 갭으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게 지금 4억 7천에서 8억 3천이면은 거의 한 자기 돈 4억 정도 있어야지 이거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로 가면은 이제 3억대가 되는 거예요. 3억대가 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갭이 3억대가 아, 그렇죠. 그렇죠. 갭이 투자금이. 2억 5천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는 갭이 3억 5천인데 여기 1억 정도 싸게 낙찰을 받으면은 그렇죠. 갭이 그만큼 훨씬 더 적게 들은 거예요. 네, 2억대가 되기 때문에
2억이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가는 물건을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물건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세를 끼고 사두고 적당히 팔아도 되고 아니면 아니면 필요는 없죠.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뭐 매매 사업주를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 단타치기에는 그만 좀- 입지가 좋죠. 예, 조금 아깝다 이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나중에 시세 차익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좋은 무기를 하나 장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그쵸. 그래서 요 정도 싸게 낙찰이 됐고 네. 지금 수서의 까치마을이 나왔었어요. 이거는 아, 공매 수소 사건입니다. 같이 마을. 음. 네, 저 개인적으로 수소 좋아합니다. 이거 네. 다 좋아. 이거 싫어하시는 분이 없어요. 네. 다 좋아하세요. 수서 까치마을이 지금 34제곱미터가 네. 7억 8,800에 낙찰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시세가 그때 당시 8억 5천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1억 가까이 한 8천 정도? 네네. 네, 8천 7, 정도 7, 8천 정도 더 싸게. 낙찰이 됐는데 네. 같은 사건이 경매로는 8억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확실히 다르네. 네, 입찰자도 여기는 4명, 네. 여기는 3명. 3명. 뭐 그리고 약간 좀 이번에는 비슷하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다. 크게 차이는 이제 뭐 네. 드라마틱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1,000만 원이라도 더 싸요. 공매가. 1,000만 원이면 큰 돈이죠. 아, 그럼요. 네. 1,000만 원 벌려면 너무 어디 힘든데 가서 1,000만 원 벌어요? 월곡 두산 이브도 공매로도 나오고 경매로도 나왔습니다. 공매로 시세가 7억 7천일 때 6억 4,700 정도에 낙찰됐어요. 네. 많이 싸게 낙찰됐죠. 네. 한 1억 정도 충분히 싸게 낙찰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매로는 7억 2,700에 낙찰이 됐으니까 한 7억 9천일 때 시세가 7억 9천이었을 때 7억 2,700 정도에 낙찰됐으니까 딱 10% 싸네. 딱 10% 6, 7천 정도 네. 딱 그냥 그 정도고 이게 네. 딱 10%라고는 하는 건요 선호도가 높으면은 그걸 좀 더 줄여야 되고요. 그렇죠. 선호도가 떨어지면 더 늘려야 됩니다. 막 음. 파주, 진접 이런 데는 10%보다 더 크게. 근데 대형이다 그럼 더 크게 약간 보셔야 돼요. 요 정도 차이가 납니다. 낙찰가가. 네네네. 확실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공매가 좀 메리트가 있긴 하는 것 같아요. 네네. 무엇보다 공매가. 이제 경쟁자가 좀 적으니까. 입찰자가 지금 뭐 3명 막 이렇잖아요. 네네네. 2명, 3명. 그래서 네. 공매가 요 정도 메리트 있습니다. 경매에 네. 비해서.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단점이 뭐냐면 이런 걸 보잖아요. 다 사고 싶어. 근데 우리가 취득세 때문에 못 사요 진짜. 아, 그렇죠. 너무 짜증나요. 이제 뭐 돈이 있으면 네. 돈이 있으면 사고 싶고 사고 나면 돈이 없고 네. 또 맨날 이게 이게 계속 투자자의 숙명이에요. 항상 투자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음. 계속 가지고 있을 수는 없고 계속 이걸 굴려야 되거든요. 네, 그런 노는 걸 면에서. 못 보죠. 네, 맞아요. 넣어야지. 근데 넣고 나면 또 네. 딴 거 보이고. 맞아요. 어.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실제 사례를 좀 보면서 가격 차이가 확실히 네. 10%대 15%, 5%면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좋을 것 같고 방금 보여주신 사례를 좀 보니까 어차피 내가 좀 몇 년 가지고 있을 생각이라면 저는 약간 실거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거주용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경매는 다 말소를 시키잖아요. 네. 거기 있는 채권을 다 말소를 시키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이 인수되는 조건이었었어요. 공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냥 압류 공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네. 일반 매도자가 매도자가 매도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파는 게 신탁 공매예요. 네. 이제 우리 제네시스 방님 채널이면은 투자 이렇게 많이 해보시고 세금 때문에 이제 투자 못 하시는 자산가들이 많으셔서 아유 그래도 쉽게 더 네, 모를 수 있어요. 이제 저도 신탁 그러고. 공매를 네. 신탁 대출을 아실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신탁을 한 겁니다. 자, 삼성생명보험에서 대출을 해주고 나서 신탁을 한 거예요. 보통은 신탁을 해서 신탁 대출을 받아서 신탁사가 우선수익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신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탁사가 신탁 대출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요거 신탁사가 공매를 넣은 거예요. 신탁 공매를. 그러니까 소유자가 신탁사니까 자기가 자기 거를 한 거예요. 그 위탁자잖아요. 이 실제 소유자는. 네. 그래서 신탁사로 근저당 이후에 신탁사가 있기 때문에 신탁 이후는 말소를 시킬 수가 있는데 그 앞에 거를 말소를 못 시키는 거예요. 남아 있겠네 그러면. 그래서 여기에 써 있습니다. 그 근저당은 인수하는 조건이다. 그럼 이제 그 말은
그 해당 금액에 추가해서 내 돈이 더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셔야 그러니까 되는 우리가 거죠. 이제 전세 인수하는 조건으로 사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 전세를 빼고 나머지 돈으로 이렇게 사잖아요. 그렇죠. 경매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임차인이 인수된다 그러면은 갭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7억짜리를 사는데 전세가 5억이 있다. 근데 인수된다. 그러면 우리가 2억 주고 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전체 가격에서 인수되는 금액을 빼고 입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게 2억 7,499만 원에 낙찰된 거예요. 야, 이제 거기까지 계산을 해야 되니까. 네네, 이거를 지금 그때 당시 제가 이거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근저당 이게 채권 최고액이 4억 1,160만 원이니까 실제 채권액이 3억 4,300이었던 것 같고, 근데 사무장님한테 들었을 때는 인수되는 대출이 3억 5천 정도였었다라고 들은 것 같아요. 3억 5천 정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제 2억 7,400에 낙찰을 받았는데, 이때 당시에 20년도 6월 17일에 대책이 나와서 주택 매매 사업자, 부동산 매매 사업자 담보대출이 안 기억납니다. 나오고, 예, 이제 법인 취득세 중과가 8월 12일부터 나오는 거라 네. 취득세 중과가 되기 전에 잔금을 치고, 또 대출이 안 나오니까 갭으로 이제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친 케이스예요. 네. 저 취득세 중과가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진짜. 저도 얼마 전에 그 제 거 경매책 있잖아요. 네. 거기 취득세 부분을 수정했다가 다시 원래 그 내려가는 걸로 수정을 했다가 다시 네. 이제 했어요. 그때 당시 시세가 낙찰 당시에 6억 8천 정도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근저당을 우리가 말소하는 조건으로 요거를 이제 낙찰을 갭으로 받은 건데, 그 사이에 이 삼성생명에서 경매도 넣은 거예요. 경매도 넣어서 경매로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근저당을 갚아버리면은 이제 이게 경매가 중단이 되는 건데, 얼마에 낙찰되는지 좀 지켜보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낙찰이 7억 8천에 된 거예요. 앞에 그걸 몰랐던 건가?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조금 얼굴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그때 당시 시세가 이제 8억 4,500이니까 이 낙찰 받으신 분은 8억 4천짜리 시세를 이제 7억 8천에 낙찰을 받으신 거고, 우리는 뭐야 이게 네. 그냥 놔둬도 지금 소유자예요. 현재 소유자. 이때 당시에는 네. 현재 소유자고, 이제 원래 대출을 갚고 잉여금이 있으면 소유자한테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제 소유자한테 오시는 상황이었던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 거의 네. 거의 없어요. 없다고 굉장히 봐야지. 특이한 경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 어려우실 건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혹시 내가 관심 있는 물건이 있다. 혹시 그게 경매나 공매도 나오는지 봐야 돼. 맞죠? 네네. 그러면 이게 조금은 이게 방지할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이건 네. 신탁 공매라서 사실 신탁사 사이트 들어가서 이렇게 따로 봐야 되는 건데요. 보통 압류 공매 같은 경우에는 지지옥션이나 옥션 사이트 지도 검색으로 보시면 한 지도 안에 그 포인트 2개가 맞아. 경공매가 같이 뜰 거예요. 그렇게 네. 보셔도 되고, 또 등기에 공매 공고가 있다거나, 내가 공매를 입찰하려고 그랬는데 아까처럼 무슨 타경 뭐가 있다거나 했을 때는 경공매 동시에 진행이 될 수도 있고요. 꼭 뭐 낙찰을 받아서라기보다는 또 거기 중요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도 말씀하신 지도로 보는 걸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감도 좀 익혀야 되고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직관적이죠. 네, 맞아요. 네. 입지 아시는 분들은 지도로 네. 보시는 게 편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네, 그게 더 좋아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책이 이번에 이제 나온 게 네네. 되게 좀 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저는 조금 약간 욕심났던 게 뭐였냐면 부록으로 네네. 주시는 아, 경공매 투자에 적합한 수도권 아파트 리스트.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로웠는데,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아파트 좀 몇 개 있고, 살짝만 좀 맛보기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실전반을 1년 동안 하면서 매주 입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낙찰 받았어요. 선생님 얼마 차이로 폐찰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같은 돈을 가지고도 여기서는 싸게 낙찰이 되는데 저기서는 싸게 낙찰이 안 된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라이브 같은 데서 해드리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래서 나 얼마 입찰해야 돼? 그렇죠. 수익을 얼마 보고 입찰을 해야 돼? 약간 이 너무 감이 없으신데,
아, 이거로 이 지역에서는 이 아파트가 시세가 이거일 때 요 정도 낙찰이 됐었어요. 라는 가이드를 드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경공매 막 낙찰가 분석을 같이 막 해드린 것처럼 이거는 아까 서울을 해드렸는데 경기도까지 같이 있고 보통 공매로 막 단기 매도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단기 매도로도 수익이 날 만큼 싸게 낙찰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한 3억대로 보신다면은 이제 정해져 있거든. 서울의 3억대는. 그렇죠. 예. 서울의 3억대는 이제 중계동에 약간 어떤 규모 어느 정도 일단 이상 규모가 된다면은 중계동 10평대 막 무지개 아파트 요 정도가 가능해요. 근데 거기서는 저희 수강생분들이 낙찰을 받았을 때 한 3억 8,500 시세일 때 3억 6천 정도의 낙찰을 받아요. 예. 그런데 같은 3억대인데 진접에서는 한 4, 5천 싸게 낙찰이 돼요. 매매가 10%룰이 중계동에선 안 먹히고 진접에서는 먹혀요. 그러면 내가 가치 있는 입지 뭐 같은 거를 보고 장기 보유할 거다라는 사람은 3억대 중계동 입찰이 괜찮은데 단기 매도할 사람이 3억대로 중계동을 보고 있으면은 조금 안 맞죠. 네네 그런 어떤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4, 5억대 제가 이제 다 투자금 받아보면은 경매 입찰하시는 분들 투자금 제일 많은 게 한 1억 전후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4억대에서 5억대 막 대출 80% 받으면 그 정도를 많이 보시는데 그 정도로는 이제 뭐 진접이나 안산 그리고 뭐 김포, 광주 약간 요런 외곽이 있잖아요. 파주 요런 데가 10%를 이상으로도 낙찰이 좀 됐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낙찰 분이 완전히 이게 제가 부록을 쓰고도 부록 이후에 시장이 많이 꺾였어요. 맞아요. 약간 좀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감안하셔야 됩니다. 부록 시점보다 지금 현재는 수익을 조금 더 많이 잡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제가 부록을 한 8월 달에 썼거든요. 근데 7, 8월 달까지는 거래량이 좀 있었지. 예, 됐지. 평균보다 살짝 모자란 그 정도였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제가 볼 땐 스트레스 DSR 적용되기 전에 살 사람들이 다 샀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거래량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래량이 떨어지면 경매는 입찰자 수가 줄어들고 낙찰가도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랑 같이 보시면 되고 부록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수익을 더 보셔도 된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잣돈이 3억대다라고 했을 땐 서울을 보시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거고 이제 더 최근 부록보다 더 최근에 낙찰가 부록보다 더 최근. 네, 더 최근이요. 이거는 10월 달이니까 지금 화정동 은빛마을에 6억 4천 정도 시세일 때 5억 1,800에 낙찰됐습니다. 네, 경매입니다. 네, 경매. 근데 제가 아까 10%룰이라고 그랬는데 더 많네요. 네, 왜냐면 이게 또 평수가 넓어서 그래요. 음, 이 경매는 평수가 넓으면은 매매 사업자 할 때 건물분 부가세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훨씬 더 크게 봐요. 그러니까 단기 매도를 매매 사업자를 할 사람들은 아예 안 들어오거나 수익을 훨씬 더 크게 본다. 그래서 10%를 더 많이 싸게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싸게 받으면 적당한데 이건 좀 너무 심하게 너무 심하게 싸게 낙찰됐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죠. 저런 괜찮죠. 거는. 네. 괜찮아요. 이게 지금 전세가 4억 6천이거든요. 전세가 4억 6천에 지금 5억 1,800에 받은 거야 지금. 네. 여러분 전세가 4억 6천이에요. 네. 전세가 4억 6천인데 5억 1,800에 갭 6천으로 가지고 계셨다가 이런 거는 막 건물분 부가세 내고 단기 매도 하시기보다 2년 그렇죠. 보유하시고 그냥 양도세 내시면은 한 채 있으면 비과세잖아요. 훌륭해요. 네네. 네. 뭐 더 떨어지지도 않을 거예요. 이게 반등을 많이 못했어요. 네. 이쪽 동네는. 그리고 요거는 저희 행금사에 최근에 올라온 영상인데 이분이 그 빌라를 낙찰을 2개를 받아서 한 채에 5천만 원씩 남기고 매도를 하셨어요. 제일 빌라 한 채에 5천만 원? 네네. 어우, 그게 쉽지 않은데. 그 1억 9천 5백에 낙찰받아서 2억 6천 5백에 파시고 네. 이번에는 1억에 낙찰받아서 1억 6천 5백에 파셨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럼? 네. 이분은요. 네. 수요가 있는 지역에 3룸만 하세요. 아, 3룸은 돼야 이제 딱 수요가 확실하지. 원룸은 입지고 모이고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쉽지 않아. 네, 근데 3룸은 사람이 한 방이 3개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푸르면 그 중간이요. 애매해. 근데 팔리긴 팔려. 최근에 제가 그 빌라 매도했다는 사례를 한 3개 정도를 봤는데 네. 그래도 꽤 괜찮아. 3천만 원, 그러니까 1억 3,800에 낙찰 받아서 대출이 1억 800 나왔고 어제 계약서 썼다라고 저한테 연락 왔는데 매매 차익이 한 3천만 원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이 1,800이래요. 야, 괜찮죠? 괜찮아요. 근데 빌라를 추천하면 너무 욕을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만의 지금 비결이 지금 보니까 인테리어 같네요. 인테리어를 잘하세요. 야. 그 풀 인테리어를 하셔요. 나는 못하겠다. 저는 인테리어 못해요. 돈으로 하는 거 네. 아니에요? 저는 셀프 페인팅을 한번 하고 나서 이건 내가 할 게 아니다. 저도 네. 하다가 맡겼어요. 네. 똥손이어가지고. 네, 전문가의 영역이 다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것도 좀 싸게, 요거는 저희 수강생이 낙찰 받으셨는데, 그 5억, 이게 지금 분양권이 있으세요. 분양권이 있으신 분이 5억 한 4천 정도 되는 거를 네. 한 4억 7,800 정도에 낙찰 김포에 받으셨어요. 있는 겁니다. 네네, 김포 네. 대형이에요. 이것도 2년 보유하신다 그랬고, 이제 분양권 하나가 있으신 상태입니다. 네. 근데 차순위랑 차이도 괜찮아요. 네. 괜찮고, 요것도 며칠 전에 낙찰이 됐어요. 남양주. 네, 저희 수강생분이 혼자 입찰하신 거거든요. 네. 알아서. 근데 낙찰 받고 지금 떨고 있어요. 이제 명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아니, 그런 혼자 거예요. 입찰해가지고 혼자 입찰했다고. 단독으로. 약간 그 느낌 쌀 때 있지. 네네, 이분은 이제 물건을 스스로 골라서 이제 입찰을 하셨는데 4억짜리를 3억 4,500에 네, 받았으면 적당히 잘한 것 같은데. 제가 10% 했을 때 괜찮은데 네. 이게 평수가 8호가 넘는 데다가 약간 네. 외곽이고 이제 약간 심리가 얼어붙어서 음. 단독 입찰을 하신 거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무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권리 분석상 문제는 없는데 네. 이제 남들이 안 하니까 괜히 좀 쫄아 있는 거야. 그런 거죠 지금. 그렇죠. 네.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그럼 이분은 지금 이거 이제 뭐 단타예요 아니면 어떻게 전세예요? 단기 매도 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그냥 그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뭐 크게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단기 매도 하시고 요분이 처음 낙찰 받으신 게 이제 서울 빌라를 낙찰 받으셨는데 그것도 엘베 없는 5층을 받으셔가지고 되게 애를 먹고 매도를 하셨어요. 와, 그러는데 그래도 신도시 인근에 아파트에 그래도 네. 딱 봐도 좋아 보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거 딱 적당히 한 바퀴 사이클 다시 돌리고 경험 쌓으면 그 다음에는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네네. 그때는 이제 집이 안 팔려가지고 투자금이 작아서 작은 걸 하셨다가 네. 뭐가 팔려가지고 이제 요거를 이제 하셨는데 네. 수익이 왜 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안 올라도 나잖아요. 예, 맞아요. 여기서 조금만 내가 욕심 내리거나 아니면 약간 좀 몇 가지 포인트만 주면은 괜찮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 막 계속 우리가 물건 보니까 그쵸. 네네. 네. 재밌어요. 그래서 그냥 요게 그 낙찰가 네. 분석하는 거 되게 재밌으시잖아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경매 싸게는 낙찰 된다고 하는데 누구는 또 뭐 금매가 낮다고 그러고 뭐 하는데 금매보다 비싸게 낙찰되지 않아요. 저 정도 싸게 낙찰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역하고 금액, 시세, 그 낙찰가 이거를 이제 지도에다가 다 표시를 한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희 이제 수강생들이 입찰을 했거나 제가 추천했던 그런 단지들을 이제 쫙 해서 여기는 이 금액대로 수익이 나는 지역인가 안 나는 지역인가 판단해 보시고 나 이 정도 수익도 만족스럽다 그러면 거기 하시면 돼요. 네네네. 만약에 정 불안하시면 저는 이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 1번은 그냥 실거주로 하는 거야. 네네. 아니면 내가 살면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취득세 중과가 있다 하지만 하나 정도 더 살 수 있단 네. 말이에요. 그럼 하나를 또 저렇게 낙찰을 받아요. 그리고 걔는 뭐 세를 주든지 아니면 단타를 치든지 네. 매매 사업자 내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은 뭐 그걸 한 10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한 채당 1,000만 원만 해도 1억이요. 1억이에요. 엄청 큰 돈이에요. 1억을 노동으로 네. 해서 모으려고 그러면은 어우, 네. 굉장히 힘든데 우리가 네. 일도 하고 저축도 하면서 이제 이걸 더 하는 거잖아요. 뭐 이걸 안 하고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뭐 완전 무주택자는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1주택이 있고 대출도 있다. 선생님 저 대출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 대출이 없는 배우자 이름으로 하시면 돼요. 주택 수는 들어가는데 그렇죠. 합산이 되는데 대출은 차주별이라서 만약에 남편 이름으로 집이 있고 대출이 있다 그러면은 아내 이름으로도 뭐 집이 있는 거잖아요. 세대 개념이니까. 근데 대출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모님 이름으로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하면은 그건 또 돼요. 근데 주부라도 카드를 쓰면 인정소득이 인정이 되니까 네. 카드를 2,400만 원 정도 쓰면은 연봉 5천으로 보고 대출이 나오거든요.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맨날 하는 게 네, 그걸로. 우리 맨날 하는 게 이런 거야. 네. 그래서 그러면은 대출이 DSR을 고려하면 네. 한 2억대 후반이 나와요. 맞아요. 네. 왜 한 달에 200만 원 카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일부러 쓰는 경우도 있어. 네. 왜 못 써? 하루만 네. 해도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주부 내 이름으로 대출이 나오냐, 나 소득이 없는데. 근데 본인 이름으로 소득도 없고 카드도 안 쓰시고 그러면 힘들어요. 맞아요. 책에도 그 부분이 잘 나와 있는데 대출은 한 100군데 연락해 보시면 방법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지금 법인으로 네. 뭐를 하나 낙찰받았는데 네. 연말이고 막 네. 주택이고 하니까 대출이 너무 힘들어서 네. 저희 그 대출을 해주시는 사무장님을 들들 볶아가지고 네. 진짜 어렵게 네. 지금 월요일에 자수하러 축하드립니다. 저는 얼마 전에 그 2년 고정 3.5% 제한받았습니다. 3.5%요? 대박이죠. 어떻게 대출 많이 네. 없으세요?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와, 3.5%는 처음 듣는데 뭐 디딤돌 대출이요? 아유, 디딤돌 아니고 어쨌든 자, 어쨌든 이제 되게 재밌었어요. 예,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더 많은 내용들은 우리 책에도 있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더 기회 되시면은 행공사에 가시면 우리 나땅님 그리고 아까 우리 사무장님 네, 네. 수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좀 앵기셔서 네, 저희는 한번 이렇게 다 도와드리는 것 같아요. 네. 질문, 답변 다 100% 처음에는 다 해드리고. 되게 무서워요. 예, 겁도 나고 맞아요. 그러는데 이제 좀 그럴 때 잘 도와주시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이쪽에서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하셨냐. 제가 이제 정준유 변호사님 책을 본 지 10년 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겸해로 뼈대 예, 있는 예,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참고하셔서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한데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제 관련해서 우리 이제 또 나오신 나땅 작가님께서 이소라 작가님께서 저희 우리 출연자분들에게 뭐 응원 말씀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네시스 박님 채널 구독자분들은 투자가 아주 삶이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보통 초보들은 시장이 뜨거우면 와서 공부하고 식으면 안 하고 반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초대해 주셔서 영광이고 지금 전쟁과 미국 대선 뭐 이런 걸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늘 도전하고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이 자산을 잃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옥석이 다 가려진 시장이잖아요. 지금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사람들은 아직도 너무 힘들고 또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물건들 역시 그냥 입지 좋은 아파트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장기 불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상계동 같은 경우 많이 올랐다 떨어지고 하나도 반등을 못했거든요. 양극화가 너무 심한데 반등을 하나도 못한 지역이 안 오를 수는 있지만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어디서 봤는데 공부도 못하면서 맨날 서울대만 보지 말고 이제 강남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돈 없는데 맨날 60억에 뭐 거래됐대 이런 거 보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합니다. 제가 지금 보면은 역대급으로 공매로 기회가 왔었던 때는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고 거래가 없을 때예요. 아, 너무 멋있는 말입니다. 상승장도 아니고 하락장도 아니고 거래가 없을 때다. 왜냐면은 거래가 없다는 거는 매수자들의 매수 의지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경매는 경쟁을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남들이 입찰을 안 할 때 입찰을 하면 낙찰이 싸게 되고 조금 까다로우면 엄청 많이 싸게 낙찰됩니다. 네. 이게 좀 제가 한 것 중에 가장 많이 싸게 낙찰된 물건이에요. 물건 한 개로. 와우. 요거를 낙찰받으신 분이 이제 제가 재개발 경매, 재건축 경매 이제 그 컨펌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이분 이야기를 하자면은 진짜 부자들이 그 위기를 기회 삼는 거를 정말 이분을 보고 제가 알았어요. 이분이 원래 반포주구 2단지 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부자예요. 원래 부자인데 그게 재건축이 됐잖아요. 그래서 레미안 퍼스티지 초대형에 살고 계셨어요. 네. 근데 21년, 22년이 됐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더래. 그래서 팔고 그 집에 자기 집에 월세 살면서 기다렸어요. 현금을 들고. 와.
대박. 씨. 현금을 들고 기다렸는데 계속 오르더래요. 그럼 네. 어떡하지 하다가 이게 일반 매물로 나왔대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려고 봤는데 이게 잘 보시다시피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고 소유자가 3명이에요. 그러니까 상속으로 갖고 있었던 건데 소유자 간에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33억에 사려고 집도 보고 딜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안 돼서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 몸이 편찮으셔가지고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럼 그냥 경매로 던져서 얼마에 낙찰되든지 그냥 나누자 이렇게 해가지고 던진 물건인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41억에 낙찰됐었는데 네. 미납이 됐거든요. 이게 최고점이 22년 6월에 41억에 낙찰. 이때는 15억 이상 대출도 안 나올 때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현금, 취득세까지 포함해서 다 있으셨던 분이었는데 포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25억에 낙찰됐거든요. 이 네. 뒤로 시장이 꺾어졌고요. 이 물건은 이슈가 있어요. 투기가열지구 재건축 아파트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기가열지구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조합원지위 양도양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예외 사유가 있죠. 경매? 국가나 금융기관에 의해 경공매 됐을 경우, 네. 근데 이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조합원지위 양수를 받으셨거든요. 어떻게 받았냐면은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 이상 사업 시행 인가를 못 받았을 경우 이게 조합 설립이 언제 됐냐면은 2019년 12월 31일에 됐어요. 와. 3년 되는 시점이 딱. 22년 12월 31일이에요. 네. 낙찰을 11월에 받고 잔금을 1월에 치셨어요. 야,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무슨 거짓말처럼 짜고 한 것처럼. 네네. 그쵸?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선생님 네. 청산될 가능성이 있으면 제가 얼마야 됩니까? 예외 네.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취득 시기가 언제냐, 그 낙찰일이 기준이냐, 잔금일이 기준이냐 이런 거 하셔서 나중에 이제 특강에 오셔가지고 그 이제 원래는 내가 레미안 퍼티지 살고 있었는데 막 얘기 쭉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와 이게 진짜 남들이 살 때 팔고 네. 남들이 팔 때 사는 거를 진짜 하시는 분이 있구나. 그게 말은 쉬운데 진짜 실천하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우리 다 그 시장을 겪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남들이 막 뭐 진짜 비규제 지역 양평 분양권까지 막 사고 생수기 뭔지도 모르겠는데 막 그거 사고 할 때 요분은 현금 딱 네.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와. 이거 하는 걸 보고 네. 여러분도 이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와. 마지막 사례가 너무 임팩트 있습니다. 제가 그 네. 좀 자산가들이 네. 또 좀 속 시원하실 만한 걸로 네. 준비했습니다. 네. 반네퍼 굉장히 큰 평수. 네, 대충 네. 몇 평 이상인지 알 것 같아요. 네네. 그거를 팔고 네. 현금으로 들고 계셨다고 합니다. 네. 그 용기에 찬사를 보내면서. 네네. 자, 오늘 너무 귀한 시간 많이 내주신 나땅 이소라 작가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네. 오늘 되게 많은 사례를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중에 이제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네.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작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네. 뭐 이왕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성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재밌으니까. 그럼요.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책 써주시고 강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